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유동인구가 지금 9시 반 정도인데 굉장히 많고 달려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멈추. 여기 차량 전용기로 림보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친절하게 이렇게 출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소품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깔끔하고 번갈아긴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답심리역 4번 출구에서 나와 3억대에서 4억대 초반으로 볼 수 있는 구축 단지인 답심리 두산 위브, 답심리 두산, 답심리 동아와 청소 로성, 전농 SK를 본 후 2탄에서는 레미안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소규모 단지인 답심리 대우와 전농 동아, 전농 신성 미소지음까지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심리 4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위브 쪽으로 가볼 거예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서울 느낌이고요. 도로도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저기 답심리 두산 대우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유동인구가 지금 9시 반 정도인데 굉장히 많고 달려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답심리 두산이고 조금 더 걸어가면 저쪽이 그냥 두산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답심리역에서 육안상으로는 멀지 않습니다. 여기가 답심리 두산 위브 그리고 위에 보시는 새 아파트가 답심리 파크자이랑 이편한 답심리 아르토테 같아요. 지금 평일 오전인데 이쪽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한적해졌습니다. 답심리 두산 위브는 답심리 역세권이기도 하고 2007년식 중심축이고 25평은 10억, 34평은 11억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뒤편에 군자초로 이동을 해야 되고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가 좀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 면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갭으로 한 4억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답심리 두산 위브. 벚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준신축 단지여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는 길이 답심리에서 청량리 사이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 이동해 볼 수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악구 봉천동 장이랑도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상승장 19년 이전까지는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19년 이상으로 가면서 이제 답심리 두산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답심리가 이 청량리 일대랑 같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상승장에선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답심리 파크 자리이고 보시는 게 두산이 보이네요. 지금 이 답심리 파크자이랑 두산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아래쪽으로 오고 있어요. 언덕이 살짝 이쪽 이제 올라가면서 있는데 아마 답심리역으로 가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답심 파크자이 19년 1월식이고 802세대예요. 24평은 최고가 12억까지 올라갔다가 11억 지금 중반에 나와 있고 34평은 14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13억까지 돼 있습니다. 완전한 대단지는 아닌데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굉장히 정갈합니다. 궁금했던 두산 쪽으로 올라가려는데 언덕이 있네요. 그 문주. 여기 차량 전용기로 림보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친절하게 이렇게 출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여기 입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두산 가는 길인데 굉장히 언덕길이에요. 근데 봄이라 참 꽃들도 피고 이쁩니다. 일단 저는 임장을 답심리 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제가 3억대 갭투자 매물을 찾고 있거든요. 저는 경기권으로 꼭 이왕이면 경기도 안에 입지 안에서도 좀 최상급에 있는 단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구축 단지들이 경기도에 제 아무리 신축이라도 쭉쭉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서울권도 한번 봐야지 후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두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송이구 작가님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량리 일대가 천지가 개벽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어중간한 구축 아파트는 지양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 생각도 경기도의 머리 쪽을 잡는 게 구축이 교통이나 학군이 좋은 구축이면 모를까 단순히 갭이 맞다는 이유로 서울에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기 전에 최대한 제 가용 범위대에 맞을 수 있는 3억대의 단지들을 찾았고 그 일대가 답심리, 홍제동 쪽, 신림 쪽 그리고 관악구, 기름 쪽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갭 투자 기준으로 제가 1년 안에 다양한 수도권 매물들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답심리 두산과 동아 쪽에 와 있어요. 두산도 되게 매력적인 단지라고 느껴졌거든요. 여기가 두산이고 여기가 동아입니다. 언덕길이 조금씩 있어요. 이게 25평은 다 복도식이고 7억대 중반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4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란 게 유치원 정도 돼 보이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신혼부부 느낌의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평일 낮인데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30, 40대 분들도 꽤 있어요. 32평은 9억 9천까지 갔다가 8억 3천으로 나와 있고 갭은 한 3억대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두산 동아 둘 다 2001년식, 2000년식 정도 돼서 고려를 해봤고, 뒤에 전농 우선이랑 저기 보시는 한양 아파트는 너무 오래돼서 고려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 뒤쪽으로 해서 청솔 우선까지 가볼게요. 이 단지들은 24평은 복도식의 동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0보게 되면 32평에 8억대 정도의 매물을 볼 것 같습니다. 도로에 갇힌 것 같은 게 지금 밖으로 나가고 싶은 길을 한참 헤맸습니다. 지금 이 두산이랑 동아 쪽을 보니까 8억대거든요. 24평이요. 근데 답심리역이나 청량리역 쪽으로 가려면은 10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근처에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봐야 하는 거죠. 8억대면은 이게 청량리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분 정도로 하는 구리역의 신축 단지들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서울이고 이 동대문구라는 그 입지를 활용한 이 구축 아파트들을 선택하느냐, 이런 거에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단순한 구축이고 서울이라는 이유만이 아니고 교통이나 학군, 천지가 변화할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미로처럼 어지럽습니다. 저는 청솔 우성 쪽으로 빠르게 건너가 볼게요. 여기가 두산이고 저기 멀리 청솔 우상이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3월 중반인데 20도 후반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몹시 더워요. 그래도 제가 새벽에 이렇게 눈이 벌떡 떠져서 서울 인장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생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직장도 빠지면서 하루 연차 쓰고 다니는 이런 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이런 동기부여나 의지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와서 돌아다니고 있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어요, 이 과정이. 참 이쁘죠? 이 두산이 그래도 이렇게 출입문에 이 안전문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분위기 임장을 할 때는 단지 세세하게 보진 않아요. 뭐 어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어딨냐 이런 거 정도는 보진 않고 그 동네의 느낌을 봅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비교적 완만한 평지라서 경사가 심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상하고 온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빌라들 재개발하려는 이런 구역들이 섞여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청솔 우성 아파트 쪽. 청솔 우성이 지금 현재 시세는 답심리 두산이랑 맞닿아 있거든요. 23평은 7억대 중후반, 32평은 8억 중반인데 상승장의 청솔 우성이 더 치고 올라갔어요. 저는 답심리역이나 이런 역 쪽이랑도 거리가 멀고 조금 상대적으로는 답심리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무슨 이유일까 좀 궁금해지기도 했고 왔고요. 순품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좋은 것 같다. 앞에 상권이랑도 잘 갖춰져 있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왔습니다. 저기 멀리가 이 답심리 대우 푸르지오이고 레미안 위브, 미드 카운티 이런 쪽이 보여요. 이 답심리 일대는 삼성 왕국이라 할 정도로 레미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조금만 걸어왔을 뿐인데 답심리역 인근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언덕길이 이렇게 살짝 있어요. 이 청솔 우성 근처 상권이 좋다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기대만큼의 상권은 아니지만 도로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솔 우성 쪽에서 본 레미안 미드 카운티. 19년 4월인데 도색이 굉장히 선명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연식을 더 잡아먹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청솔 우성 도착. 여기 이렇게 마트도 있고 간단한 편의점이나 상권이 있어서 크게 살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3평이 E타입이 계단식이고 A타입이 복도식입니다. 8억 7천까지 갔다가 7억 8천 정도 나와 있고요. 전세가는 4억 5천이니까 갭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답심리역에서 출발해서 30분 정도 걸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역세권도 아니고 좀 애매한 거리는 맞습니다. 청량리역으로 가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버스를 한번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도 저 전동 쪽까지 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뒤에 SK뷰, 전동 SK뷰가 1830세대인데 굉장히 대단지고 잘 도색을 해놔서 연식이 되게 더 좋아 보입니다. 선택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쾌적하고 한적한 느낌이 들지만 역과의 거리가 멀다는 점, 그리고 연식이 좀 됐다는 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학교가 멀다는 점,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소품상 기대했던 것보단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깔끔하고 정갈하긴 하고요. 오히려 답심리역하고 꽤 가까웠던 답심리 두산이구나, 두산 쪽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파트가 서열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신기한 게 어떤 역과의 거리, 학교 상권 이런 것과를 기준으로 1억, 2억, 3억씩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같은 연식이라고 할지라도요. 전농 SK뷰 아파트입니다. 대단지답게 한눈에 봐도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동추가 청솔 우성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큰 대로변을 건너면 가면 되고 2000년식에 24평은 8억 4천, 33평은 8억 후반, 9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청솔 우성보다 정고점이 더 높았어요. 아무래도 SK라는 그 브랜드, 그리고 대단지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심역에서 걸어온 지는 지금 한 35분, 40분 됩니다. 제가 좀 다른 길을 경유해서 오긴 했는데 멀어요. 청량리역까지도 25분 정도 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단지 안 자체로는 굉장히 정갈합니다.
이제 저는 전농 이 SK뷰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갈 건데요. 신축 단지들인 레디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위브, 크래시티, 그리고 거기 사이에 있는 답심리 대우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인근의 소규모 아파트들을 보겠습니다.